네, 올해 처음 토요 구몬 파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른 아침 참석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맨 처음 글은 가볍고 무른 오동나무. 이 오동나무라고 해서 이렇게 지금 캡처해 봤는데요. 거듭 이야기하지만 무거우면 좋은 나무이고 가벼우면 나쁜 나무인 것이 아니다. 가볍고 물러서 싼 것도 아니다. 무른 오동나무는 악기의 울림통을 만들기에 적절하고 장을 짤 때 서랍 재료로도 요긴하다. 서랍은 힘을 받지 않는 부분이어서 오동나무를 썼다. 약한 나무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 있다. 서랍에 소나무를 쓰면 뒤틀려 수월하게 여닫지 못할 것이고 단단한 참나무는 겨울철 온돌방에서 갈라진다. 오동나무에 대한 얘기인데요. 옹달샘의 카페 옆에 오동나무 한 그루가 멋들어지게 서 있습니다. 해마다 몰라보게 쑥쑥 자라 어느덧 거목의 자태를 보입니다. 빨리 자라는 만큼 가볍고 무릅니다. 바로 그 오동나무가 고급 장롱의 목재로 쓰입니다. 도중에 뒤틀리거나 갈라지지 않고 오래 갑니다. 빨리 자라고 오래 가니 그보다 더 좋은 나무가 없습니다.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글입니다. 작가가 할 일은 가능한 한 최고의 책을 쓰는 것이고 디자이너의 할 일은 가능한 최고의 디자인을 만드는 것이다. 책 한 권을 쓰고 그만두거나 한 가지 제품을 디자인하고 은퇴하려고 여기까지 온 것이 아니라면 말이다. 정신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성장하고 싶다면 항상 디테일을 생각해야 한다. 일을 제대로 하고 싶다면 절대 디테일을 과소평가하거나 관가하지 말라. 1mm의 공간에 우주를 담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디테일의 힘입니다. 어떠한 것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정교하고 섬세해야 합니다. 풀잎 하나, 잠깐 스치는 산바람 한 점을 놓고도 수십 장 원고지를 메울 수 있어야 비로소 대문호가 될 수 있습니다. 평범을 넘어 보편을 넘어선 디테일의 세상을 알아볼 수 있을 때 비로소 범상치 않은 창작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타인의 존엄성이라는 글입니다. 증오와 혐오의 말과 장벽이 넘치는 사회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타인의 존엄성 따위는 거추장스러울 뿐인 야만의 사회입니다. 위로는 사치이거나 사기일 뿐이고 오히려 위협이 되어버립니다. 진정한 위로는 많은 말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감이 깊은 한숨, 혼이 담긴 따스한 시선, 귀 기울여 온몸으로 들어줌, 이런 것들입니다. 그것이 상대의 존엄성을 살려내고 나의 존재 가치를 높이는 일도 됩니다. 다음은 위험한 징조, 희망의 징조. 죄가 갈등 속으로 들어왔다는 징조는 우리가 신이 되려 할 때, 우월한 척 할 때, 다른 이들을 억압할 때,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려고 할 때, 입을 덮을 때, 타인을 무시하고 배제할 때,
깊은 감정을 억누를 때, 회피할 때, 남을 미워할 때, 자기 성찰 없이 비난을 퍼부을 때 나타난다. 신적 우월감, 억압, 불림, 무시, 회피, 불통 등의 위험한 징조는 개인의 차원에 머물지 않습니다. 사회 전반에 번지고 퍼져 상상을 넘어서는 치명상을 초래합니다. 위험한 징조가 보일 때는 재빨리 그 반대되는 덕목, 곧 겸손, 이해, 경청, 수용, 사랑, 진정 등이 스스로 자리 잡도록 자기 성찰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위험한 징조가 희망의 징조로 바뀔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좋은 글을 네 글을 소개를 시켜드렸는데요. 각자 느끼시는 소감이나 공감되는 부분이 있으면은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화면상에 지금 그 강기랑 대표님이 맨 위로 올라갔다가 또 밑으로 가운데로 들어가 버리. 강기랑 대표님 먼저 해주시겠습니까? 네. 제가 우리 장필규 소장님께서 설명하시는 글이 핸드폰으로는 전혀 안 보여요. 그래서 빨리 PC를 켜가지고 거기서 글을 보고 그 다음에 그거 소리가 안 나서 다시 핸드폰으로 또 기기종을 좀 바꾸다 보니까 아마 그렇게 된 것 같고요. 예. 그렇지 않으면 핸드폰으로 들으면은 머리가 나빠가지고 앞서 말씀하신 게 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왕왕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맨 처음에 오동나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거는 제가 잠깐 이해하기는 각자의 역할이 있는 거 아닌가, 사회에도 그렇고 어느 단체의 작은 구성원이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각자가 다 자기 역할이 촘촘히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필요 없는 사람이 없고 전부 각자 모두는 다 소중한 존재다. 뭐 이제 이렇게 저는 이해를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디테일에 대한 힘이라는 거는 우리가 명품과 시장에서 판매되는 예를 들어서 의상을 보더라도 질감이나 이런 차이는 별로 없는데 그 디테일한 그거의 차이에 따라서 굉장히 금액이 고가로 형성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전문가는 10년이 지나야 된다라는 말이 있고 30년이 되면 역사가 된다 이런 말이 있는 거 아닌가? 그만큼 시간이 좀 필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타인의 존엄성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내가 소중한 것처럼 타인도 소중하고 또 공자가 말했던 것처럼 내가 공자가 얘기했나? 어떤 위인이 얘기를 한 것 같아요. 내가 성공하려면 먼저 상대를 성공시켜라. 라는 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것처럼 진정성 있는 상대를 이해하고 또 공감하게 되는 거 아닌가? 뭐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고요. 네 번째는 위험한 징조, 희망의 징조. 뭐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것이 성찰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지형적으로 그래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 세계에서 느낌, 감, 뭐 척하면 알아 뭐 이런 얘기를 좀 호흡보다는 많이 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약간의 내적으로 그런 게 발달이 됐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위험한 징조도 빨리 느끼고 또 희망의 징조도 빨리 느낀다고 합니다. 한다고 지금 설명을 하신 것 같아요. 그것처럼 25년도 내란에 대한 위험한 징조도 빨리 이겨냈고 또 희망의 또 징조도 26년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들
새해에는 희망의 징조, 희망의 나라로 그 나래를 피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강균함이었습니다. 네, 네. 네. 전문 리포터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우리 공윤수 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나눴던 가볍고 무른 오동나무에서 방금 강균환 대표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그 나무의 성질에 따라서 어떤 것은 아까 뭐 악기라든지 또 어떤 것은 가구라든지 또 여러 가지 이제 각자 용도에 따라서 이렇게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어릴 적 우리 어른들이 뒷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나무 심을 때 옛날에 오동나무를 이렇게 심으셨고, 옛날 어른들이 딸 시집갈 때 서는 미천이라 해서 오동나무를 이렇게 심는다 뭐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이제 옛날에 무슨 일을 하면서 그 나무를 찾는데 거기에 적합한 나무를 찾다가 여러 번 이제 실패를 경험하고 거기에 맞는 나무를 찾았던 적이 있거든요. 요즘 우리가 나무를 사용해 보면 어떤 것은 오히려 좋은 나무라, 보통은 딴 용도로 쓰이는데 좋은 나무라 하더라도 부를 때는 뗄감으로는 사실은 소용이 잘 안 되는 나무가 있을 수 있고 그렇듯이 사람들이 살아갈 때도 각자가 자기한테 주어진, 그리고 그 자기의 그 성질에 따라서 위치에서 잘 사용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어떤 것도 소홀히 하지 말고 어떤 나무도 그 성질에 따라서 우리가 잘 또 사용을 하게 되면 그 사람도 또 어떤 일들도 잘 할 수 있겠다. 그런 생각들이 좀 들었고요. 마지막에 두 가지 했던 우리 타인의 존엄성이나 위험한 징조, 희망의 징조, 뭐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이렇게 나눴는데요. 결국은 그 기본적인 어떤 타인을 존중하거나 또 위험하지 않는 또 좋은 쪽, 또 희망의 징조 이런 쪽으로 가지려 그러면 결국은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또 그리고 그게 결국은 잘 들어주고 그리고 시선을 그쪽에 두고 또 뭐 이런 것들이 결국은 좋은 쪽 방향 이런 쪽으로 가질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올 한 해 살아가면서 적시적소에 필요한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고 또 남의 말에 귀 기울이고 잘 들어줄 수 있고 그런 사람이 되어졌으면 좋겠다.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맞습니다. 네. 다음은 진재근 선생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가볍고 무른 오동나무. 그래서 오동나무가 딸 태어나면은 오동나무를 심어서 장을 만들어서 시집 보낸다고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걸 검색하면서 보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죽장을 짓는다 그래서 대나무 지팡이를 짚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이 오동나무 지팡이를 만들어서 짚는다고 하는데 그런 뜻은 어머니 스푼과 같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 또 상인에서 지팡이는 이렇게 길게 하지 않고 허리가 굽히고 그러니까 이 예전에 장례를 치렀을 때 어떤 관습 같은 게 우리가 조금은 참고할 수 있지 않는가. 요즘은 너무 그냥 의례적인 문상으로 끝나는데 그런 측면에서 오늘 이렇게 좋은 자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디테일의 힘은 결과적으로 자기관리, 시간관리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1mm 공간에 우주를 담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참 그 디테일의 힘이 무궁무진무한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타인의 존엄성 또 위험한 징조는 같이 생각을 해봤는데 우리가 이 이웃의 존엄을 이 남의 존엄을 생각해야 또 나의 존엄도 유지가 된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상담에서 경청이나 공감을 얘기하는데 그 위험한 징조에서 처음에 출발을 제가 갈등 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에서 제에 대해서 참 조금 그 의미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마치겠습니다. 네, 2020년 행복한 한 해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 대표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 가볍고 무른 오동나무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났던 거는 그 굽은 소나무가 선산을 지킨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예. 다른 나무들은 다 베어지고 사람들이 소용이 닿으니까 그렇게 하는데 이제 굽은 소나무는 갖다 쓸 데가 별로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그게 결국 선산에 남아가지고 예, 그래갖고 이렇게 지킨다 그런 뜻이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사실 이제 딴 사람들을 평가하거나 막 이런 것들이 살다 보면 이렇게 자동으로 막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분들만 봐도 저는 사실 옆에 이렇게 좀 가볍다고 생각되는 분들을 그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있으면 잠깐은 이렇게 좋은데 좀 이 불편한 부분이 좀 있거든요. 편하지가 않은 그런 게 있는데 딸내미 그 서연이가 약간 ADD가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저께도 저녁에 갑자기 저 요러고 앉아가지고 한참 책 읽고 있는데 근데 와갖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를 막 들이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또 왜 이러나 당황스럽게 약간 이랬었어요. 그랬는데 어제 이제 막내가 지금 용인 정신병원에 있는데 근데 거기를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을 가세요. 그게 어제 있었는데 거기를 서연이가 따라가 갖고 찍었던 거 거기다 다 메모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메모하고 작은 그림 그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갖다 주니까 막내가 너무 좋아했대요. 네, 그래서 저는 걔가 폴라로이드 카메라 살 때부터 별로 이렇게 마음에 안 들었었는데 근데 하는 거 보고 또 이렇게 보고 하니까 식구들이 이래서 함께 사는구나. 특히 또 지금 군에 가 있는 영상이 걔도 원래는 AD가 좀 있었어요. 아내도 좀 약간 그런 편이고 이런 게 있었는데 저는 이게 항상 이제 집에 있으면서도 이게 불편한 면이 있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균형을 함께 만들고 함께 가고 하는 게 이래서 같이 사는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또 어떤 면에서는 저는 무겁고 깊게 생각한다고 생각했는데 제 삶의 그것 때문에 삶의 다른 부분을 놓치는 게 많아가지고 제 삶의 가벼운 부분도 남들한테는 크게 보이는 부분들이 되게 많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습니다. 디테일의 힘 부분 이야기해 주실 때는 저는 사실 도구나 뭔 일을 할 때 이렇게 한 가지를 깊게 하는 것보다는 좀 대부분의 도구나 이런 것들을 편하게 얕고 다양하게 이렇게 그냥 묶어서 쓰는 이런 성향들이 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로고 만드는 루카라는 사이트가 너무 좋아요. loka.ai라는. 근데 그거를 이제 저는 되게 편하게 쓱쓱쓱쓱 쓰는 편이었는데 아내가 로고가 필요하다 그래갖고 영민님한테 루카를 소개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그거 하나를 붙들고 한 반나절? 한나절을 계속 그걸 작업을 하더니 결국은 그걸 또 들고 차 타고 가가지고 이야기했던 분한테 그거 또 해가지고 또 결정하고 이런 식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뭘 이렇게 답답하게 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실 로고가 갖는 무게감이나 이런 거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 것도 참 많이 단축된 거다.
공원장님 그 전에 그 구 사업인가 그걸로 해갖고 로고랑 CI 만들 때 걸린 그 전체 기간을 생각하면 이거는 정말 짧아진 거잖아요. 근데 내가 너무 마음이 조급하고 얕게 보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상 제 분야에서는 어제도 그 진재근 선생님하고 장 소장님 거 그 화면 만들면서 키 하나 배치하거나 어느 키를 어떤 식으로 쓰면 겉은 간단해도 뒤쪽에서는 어떻게 쓰이겠다 이런 거 생각하면서 이거를 하니까 사람마다 디테일의 부분이 다 달리 있구나 이렇게 느껴졌습니다. 타인의 존엄성 부분에서는 제가 사실 그 옛날에는 좀 신경을 썼었다고 생각했는데 신불자가 되고 그 다음에 자녀들 태어나갖고 막 이렇게 일에 몰입을 하다 보니까 그때 이제 뇌졸중이 왔잖아요. 2010년에. 그러고 나서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배려하거나 신경 쓰는 게 많이 좀 거칠어져서 그 위로보다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 이후에 좀 위협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도 좀 들더라고요. 지금 어제부터 읽고 있는 책이 프리드리히 니체의 위버맨시 그걸 읽고 있거든요. 지금 한 3분의 2 읽었는데 사람에 대해서 그 책은 주로 자기에 대한 이야기이긴 한데 그걸 통해서 타인에 대한 걸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책도 나머지 부분 읽으면서 타인의 존엄성 부분 여기에 많이 집중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위험한 징조, 그 다음에 희망의 징조 이 부분에서는 아까 그런 성향 때문에 그 묵상 전에 제가 묵상을 2018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전에는 좀 약간 그 아까 이야기처럼 위협이 좀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다른 분들한테. 그래서 그런지 그 소셜앱 전문가 협동조합이 저기가 되다가 거의 와해가 되는 단계까지 이게 갔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를 항상 평가하고 비교하고 분석하는 그 성향 때문에 남의 탓, 환경 탓 이런 거를 했었는데 묵상하면서 이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오늘 이야기 들어보니까 제 성향하고 태도가 그거 자체가 이런 징조들이었구나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어찌하기 어려운 좀 그 상대보다 그래도 제가 저를 제어하는 게 훨씬 쉬우니까 내 자신이 위협이 안 되고 희망의 징조가 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저는 오늘 네 문장을 보면서 가장 이렇게 좀 와닿는 게 아까 위험, 희망 징조의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좀 많이 마음에 와닿는데, 그다음에 이제 그 나무의 쓸모, 어저께 이제 교양의 쓸모 생각이 나는 것처럼 이 나무의 쓸모, 결국 자기 성찰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자기의 쓸모, 자기의 그 어떤 쓰임새, 올바로 쓰여지고 올바로 이렇게 행동하고 가치 있는 일을 해나간다라고 하는 부분하고도 이게 다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거 오동나무, 근데 이게 오동나무 결국은 뭐 산에 가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즘에 뭐 다 도시화가 돼가지고 아파트에서 뭐 베란다에서 오동나무를 심을 수도 없고, 오동나무를 본다는 거는 동네 뭐 가로수에도 가끔 오동나무를 좀 심더라고요. 오동나무 꽃이 피면 참 예쁘잖아요. 그래서 저게 오동나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오동나무 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게 가볍고 무른 오동나무인데 이게 가볍고 무른 이게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을 갖다 여기다 오동나무 대신 넣는다고 그러면은 가볍고 무른 사람일지라도 실제로는 다 쓸모가 있다, 용도가 있고 존재의 가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고요. 근데 나무를 보려면 이제 산을 가야 되는데 저는 산에 갔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응봉산이라고 울진에 있거든요. 응봉산, 대감산, 통고산. 그게 1000m 산이 이제 울진에 있는데 세 군데 산을 참 여러 번 다녔어요. 근데 응봉산에 가면 소나무를 만나러 이제 백년 노성이죠.
쭉쭉 뻗은 아주 예쁜 그 소나무를 이렇게 본다는 게 굉장히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좀 그 산에 들어가면은 좀 이렇게 숙연해진다 그러나요? 굉장히 그런 분위기가 있었던 것 같고요. 통고산이나 백암산에 가면은 통고산에 가면 여러 가지 참나무나 뭐 이런 것들이 많아서 나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곤충 학자하고 나무 전문가하고 한번 등산을 간 적이 있는데 그 해발 몇 미터마다 그 나비를 다 설명을 하더라고요. 여기 높이에는 무슨 나무가 있고 주로 이 나비는 무슨 나무가 자생해야지 그 나무를 쫓아온다 이런 설명을 하는 거를 듣고서는 굉장히 그분의 그 해박한 지식에 놀란 적이 있었는데요. 하여튼 그 오동나무를 이 문장을 보면서 어떤 산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디테일의 힘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것도 역시 뭐 선천적인 것보다도 선천적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갈고 닦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게 디테일의 힘이 좀 커지는 것은 저는 이렇게 온라인에 우리 유 대표님하고 이제 2020년도죠. SNS 마케팅이라는 책을 한 권 사면서부터 이제 2년이 됐는데 실제로 기록하고 정리하고 다시 반복하고 이러는 가운데 어떤 이게 섬세함이라든가 디테일이라고 하는 것들이 좀 숙련이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결코 섬세하지가 못하거든요. 굉장히 모르는 사람이다라고 저 자체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한 이런 어떤 SNS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어떤 그 디테일의 힘이 많이 이렇게 다져져 가고 있는 거 아닌가 고마움을 느끼고요. 타인에 대한 존엄성을 보면서는 결국은 이제 남을 도울 수 있다는 부분들이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느낌이 오고 그걸 이제 실행에 옮기려고 하는데요. 뭐 중고등학교 때나 대학교나 이렇게 뭐 누구를 위해서 돕고자 하는 마음은 별로 자생적으로 안 생긴 것 같아요. 자기 돌보기가 급급하고 나이가 들어서 실제로는 누굴 도와야 되겠다라든지 또 이렇게 그 커뮤니티라든지 단체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다른 의미에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 역시 돕는 것만이 굉장히 가치 있는 일이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사회생활하면서 느끼고 있습니다. 위험한 징조 이걸 항상 생활을 하다 보면은 위험한 징조는 예견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것을 이렇게 직감을 한다든가 알아차림을 못하고서 넘어가면은 그게 이제 실제로는 이제 구렁텅이로 빠지는 부분이고 그런 위험한 징조가 왔을 때 어떤 경험이나 전문성을 갖고 준비를 하고 예견을 한다 그러면은 위험에서 슬기롭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경우가 어떤 이제 경험을 좀 해봤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올해 2026년도에 어떤 이 범사에 감사한다. 뭐 감사일기를 오감사를 쓰면서 저도 뭐 그게 일이거든요. 이게 뭐 한 30분 정도 이제 1시간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어떨 때는 그걸 또 왜 쓰는가라고 이렇게 또 잠은 자답을 한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또 쓰면은 또 정리가 되고 자기 성찰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감사일기를 쓰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도 이 범사에 감사하는 것을 잊지 않고 루틴의 어떤 중요성을 항상 깨달으면서 루틴을 지켜나가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또 어제도 이제 금요 독서 토론도 이제 1년 남짓 됐습니다만은 이렇게 반사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작년에도 이제 토요 금원 파티도 이렇게 뭐 교육기관이라든지 토요일날 행사가 있을 경우에는 좀 빠진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꾸준히 이렇게 지속한다. 누군가 동계 캠프인가요? 우리 유 대표님 기억을 다 뭐 우리 공영수 원장님이나 진재근 대표님, 강기남 대표님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 하셨죠. 저는 붙어만 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참여를 하더라도
이렇게 자기가 뭐 복습을 못하고 이해를 못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붙어만 가겠습니다. 그러면 뭔가 뭐 하나라도 건지겠죠라고 하는 얘기를 하신 분이 계시거든요. 저도 이제 그런 또 입장일 수도 있고 그런 입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끈질기게 이렇게 붙어가는 그런 그저 흥기 그런 거를 잃지 않도록 많은 이렇게 좀 도움을 좀 요청을 드리고 또 그러한 또 귀감들을 우리 이제 선생님들을 통해서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른 시간, 첫 시간 감사드리고요. 주말 또 추운데 감기 조심하시고 저는 한 보름 정도 감기 지금 고생하는 것 같아요. 이른 시간 수고하셨고 유 대표님 이거 끝나고 나서 그거 그 페이지 우리들의 뭐 쓰는 페이지인가요? 우리가 함께 쓰는 예. 페이지?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고맙습니다. 네.